센코쿠 다이묘 같은 경우는 오니네 난 때 지방에 있는 모든 다이묘들이 교토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자신의 영주를 대리인한테 맡겨놓았겠죠. 그런데 오니네 난이 1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그 대리인들이 그 영지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죠. 배신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군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극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센코쿠 다이묘고요. 이 센코쿠 다이묘들이 활약했던 시대, 전국시대입니다. 이 전국시대의 키워드를 제가 4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불신, 배신, 복수, 하극상. 센코쿠 지다이 전국시대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사카를 좀 전에 구경을 했고요. 지금은 일본의 경운주라고 일컬어진 교토 거리를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토 가보셨죠? 이 교토 거리 굉장히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거리 같은데요. 어쩌면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으로부터 원폭의 현장이 될 뻔했던, 초토화가 될 뻔했던 곳이 교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가 미국의 원폭 투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는 교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교토가 원폭 투하지로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막판에? 당시 미국의 전쟁을 총지휘하는 장군이 헨리 루이스 스팀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 사람이 과거에 일본 교토에 신혼여행을 왔답니다. 허니문의 장소라는 거죠. 교토가 파괴되면 내 추억이 파괴된다. 내 추억이 산산조각 난다. 절대 교토만은 원폭 투하지에서 제외해달라. 그래서 이 일본 교토는 원폭의 투하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죠. 대신에 그 이전에 한번 초토화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해드릴 오닌의 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닌. 이 이름 굉장히 예쁜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닌은 당시 일본의 연호예요. 연호. 쇼군의 후계 문제를 둘러싼 슈고 다이묘들이 교토에서 벌인 전쟁이 오닌의 난입니다. 오닌의 난을 유발했던 원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아사카가 요시마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시마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마쿠라 막부가 최초의 막부고요. 두 번째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의 8대 쇼군이 바로 요시마사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있습니다. 난세를 초래한 문화예술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시마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남자였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고요. 다도를 좋아했고 꽃꽂이를 좋아했고 이런 남자가 6살 때부터 쇼군직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쇼군이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죠.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무능하기까지 했죠.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꿈이 있었습니다. 빨리 쇼군직을 던져버리고 저 교토의 큰 동산에서 멋진 별장을 짓고 내 노후를 그냥 편안하게 꽃꽂이하면서 정원을 가꾸면서 살고 싶어. 이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쇼군직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요시마사의 아내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노 도미코. 이름 속에 부자가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대에 나면서도 부자였지만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았던 히노 도미코. 일본 최고의 악녀 중에 한 명입니다. 일본 3대 악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도미코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악녀가 될 동안 남편은 정원 가꾸기에 몰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히노 도미코 왜 악녀가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감성적인 사람이었고 아내는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막부를 꾸려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죠. 근데 꽃꽂이 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아니겠죠. 히노 도미코가 그 돈을 다 마련합니다. 당대의 히노 도미코한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부정축제의 달인. 야, 돈놀이를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죠. 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천하의 화폐가 도미코에게 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시마사하고 히노 도미코한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돈도 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쇼군의 지위를 물려주고 이 요시마사는 빨리 은퇴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쇼군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출가했던 동생을 불러들이죠. 머리 깎고 들어갔던 동생, 다시 머리 길러라 그럽니다. 요시마사의 동생 아시카가 기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시카가 요시미로 이름을 바꿉니다. 환속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 기진은 형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쇼군 안 될 거야. 형이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되게 혼란이 생길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이 부처님을 모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시마사가 동생한테 했던 말이 있죠. 향후 아들을 얻더라도 그 아들을 머리 깎고 절에 보내더라도 내 뒤를 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네가 내 유일의 후계자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의 말을 믿고 다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그만큼 기대하고 고대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아들 이제야 탄생합니다. 바로 요시히사인데요. 근데 이 요시히사를 도미코는 쇼군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요시히사한테 후견인을 붙입니다. 그 후견인이 야마나 소젠이고요. 이 호스과 가소모토라는 이 유력한 가문은 요시미한테 붙게 됩니다. 그래서 교토의 가장 중앙의 그 길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을 동군, 왼쪽을 서군이라 해서 5년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자그마치 10년에서 11년 정도 교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야마나 소젠이 이끄는 이 서군의 군대는 11만이고요. 호스과의 이 가문이 이끄는 군대는 16만입니다. 전국에 있는 다이묘가 교토로 다 몰렸습니다. 이곳에서 이 쇼군의 후계자 지위를 두고 찌지고 볶고 싸웠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들과 동생이 이렇게 교토에서 찌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그 형이자 아버지였던 요시마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야우 얘들아 싸우지 마 한마디 던져놓고 교토의 동산에 가서 뭐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교토의 은각사라는 곳에 가보셨을 겁니다. 교토 정원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긴카쿠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긴카쿠지. 금각사라고 있습니다. 금각사는 킨카쿠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시마사의 할아버지가 만든 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킨카쿠지, 금각사. 긴카쿠지는 은각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교토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유유자적 정원을 가꾸었던 사람이 요시마사였습니다. 온인의 나는 승패는 요시마사의 아들이었던 요시히사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온인의 난이 일본 전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온인의 난 이후에 하극상이 만연했습니다. 하극상.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범한다는 거죠. 위 사람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사회가 하극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 다이묘가 슈고 다이묘에서 센코쿠 다이묘로 전환되는 그 기점이 온인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슈고 다이묘는 쇼군에 의해서 임명을 받는 지방관 정도, 공무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쇼군이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센코쿠 다이묘 같은 경우는 온인의 난 때 지방에 있는 모든 다이묘들이 교토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자신의 영주를 대리인한테 맡겨놓았겠죠. 그런데 온인의 난이 1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그 대리인들이 그 영지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죠. 배신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군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극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센코쿠 다이묘고요. 이 센코쿠 다이묘들이 활약했던 시대, 전국시대입니다. 이 전국시대의 키워드를 제가 4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불신, 배신, 복수, 하극상. 이런 곳에서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일본의 전국